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르시아 건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BC 538년에서 332년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전개된 건축 양식으로 BC 538년에 페르시아는 신바벨론을 정복하고 서아시아 강대국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다리우스 왕 BC 522에서 486년 시기에는 이제 이집트,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연안을 포함해서 세계 최대 제국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BC 332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전쟁 중에 아시아에서 사망을 하죠. 어쨌든 페르시아는 이제 서아시아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제 뭐 석재라든가 목재 여기 이제 풍부하고 가구식 조적식 구조로 이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 재료는 이제 당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돌 아니면 이제 나무로 건축 양식 재료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이 가구식이라든가 조적식 같은 구조 양식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장식으로는 이제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의 문양을 이제 모방을 했고, 특히 기둥의 주도에는 사자나 짐승 두 마리가 합쳐서 등을 합쳐서 이제 합친 형식으로 페르시아 건축의 특유한 스타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건축의 먼저 궁전인데,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인데 BC 518년에서 460년 사이에 일명 탁티 잠시드 이렇게 알려진 이 궁전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궁전으로 알려져 있고,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궁전은 이제 BC 518년에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이제 BC 522에서 486년까지 이제 지배를 했는데, 이 다리우스 1세가 기공을 했고, 크세르크세스 1세 요때에 이제 이 다리우스의 궁전 공사를 이어받았고, 안타르크세르크세스 1세 요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3대 왕에 의해서 이제 궁전이 완성이 됩니다. 대리 속으로 이제 축조된 언덕 위에 프로파이에 크세르크세스의 대홀, 그 다음에 다리우스의 궁전, 크세스의 궁전, 그리고 백주전의 유구,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의 큰 계단, 계단의 크기가 7m 정도 되는데, 폭이 이 계단을 오르면 성문인 프로필리어 요게 이제 나오고, 이 프로필리어는 이제 정방향 평면으로 되어 있고, 출입구 양측에 이제 피어라는 게 기둥 같은 거죠. 피어에는 이제 아시아식의 인두식 사람의 머리를 한, 그리고 짐승의 몸을 한 그런 수채상이 있는 거죠. 이제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이제 짐승인 그런 조각상 같은 거죠.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 그런 조각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문을 들어서면 이제 정면에 크세르크세스의 이제 홀이 있고, 큰 홀이 있고, 높이 약 3m의 대리석 계단 위에 서 있고, 중앙에 이제 대홀에는, 여기서 대홀은 이제 43m, 지금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홀이죠. 36개의 대리석으로 된 페르시아 특유의 수영 주두가 이제 있다. 높이는 20.5m, 원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림에 보면 페르세폴리스 궁전의 이제 전경인데, 여기 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넓죠. 여기 이제 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고,
거죠. 홀도. 그리고 평면도가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에 의해서 이제 그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좀 구분해서 보면, 빨간색은 아파다나, 그리고 파란색은 트레저, 보관하는 공창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어떤 문, 뭐 이런 것들이 쭉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감상을 좀 하면 되겠어요. 페르세폴리스 궁전 전경이고, 기둥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계단이 되는 거죠. 아까 그 폭이 상당히 넓은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프로펠리어 인도 수채상이 여기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수영 주두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인도 수채상은 이제 머리는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이제 사자나 이런 짐승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영 주두 양쪽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짐승의 머리를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주전은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세운 것으로서 폭이 3m, 두꺼운 벽으로 둘러져 있고 72에서 72 크기의 이제 큰 홀, 그리고 그 100개의 기둥, 그 기둥이 이제 원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개의 출입구가 있다. 그리고 9개의 이제 니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니치는 이제 그 틈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서도 이제 니치 마케팅 그러면 이제 틈새 시장 이런 의미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9개의 이제 틈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의 이제 암굴 분묘, 이제 BC 485년에 지어진 건데, 페르세폴리스의 북쪽에 이제 13km 떨어진 산간 벽지 절벽 허리에 만들어진 그 암굴 분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묘는 이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아자형 이제 음각이 있는 거죠. 정면 그 외관이고, 묘실은 그 중앙에 이제 암굴형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궁전 정전 모습이 이제 부조되어 있고, 제단 위에 왕이 이제 화신에게 이제 제를 올리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수호신의 태양이 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4개의 원주에는 이제 쌍수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장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의 문은 3중의 코니스로 되어져 있고, 내부는 복도가 이제 있는 거죠. 석실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코니스는 이제 문에 3중의 코니스로 되어져 있으니까, 코니스는 이제 문의 그 처마에 장식해주는 거죠. 어떤 형태로. 그래서 뭐 그리스 고대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엔타프레초에 나타나는 코니스 형태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처마 끝에 장식 이런 게 이제 코니스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복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암굴 분묘 전경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요 위에 오른쪽 게 이제 그 다리우스 왕의 이제 암굴 분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시본의 이제 궁전인데, 이제 AD 4세기경. 그래서 이 궁전은 사사니아, 이제 AD 226년에서 651년, 요 사사니아 왕조의 수도 테스본은 이제 티그리스강 하류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티그리스강하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 유역에서 이제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궁전도 요 이제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흙이 풍부해서 거기에 이제 진흙으로 궁전을 친 거죠. 그래서 현재 궁전의 일부가 남아 있으나 건립 연역은 이제 불분명하다. 이 궁전은 이제 점토로 된 소선 벽돌로 만들어져 있다. 아무래도 이제 진흙이 풍부하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거기 그 지방에서 나는 건축 재료, 뭐 아까 얘기한 돌이라든가 나무, 이런 진흙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겠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아름다운 무지개 포물선 형태로 하늘에 우뚝 솟은 이제 볼트가 있다. 볼트에 대해서는 요 앞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볼트가 있으니까 이제 큰 홀이 있는 거죠. 크기는 바닥면에서 높이 33.6m이고 평면은 48.8m에서 25.3m. 그다음에 측벽의 두께는 7.3m가 됩니다. 이 거대한 볼트의 횡압은 이제 옆에서 미는 수평압이죠. 수평하중. 횡압을 지탱하기 위해서 좌우측에 34.3m의 버팀목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볼트가 있으면 그 볼트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요 하나가 이제 볼트다. 이렇게 이제 볼트가 이제 안에도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요 볼트의 요 아치 형태의 이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하중에 대해서 요 밑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수평력이. 그래서 이 수평력을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두터만 형태의 버팀목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하부가 이렇게 두터만 거죠, 지금. 요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수평력을 잡아주기 위한 버팀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이제 그림은 이제 테시본의 궁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 건축인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대 서방 아시아 건축을 이제 마치고, 고대 이집트 건축은 개설 정도 좀 보면 이집트 이제 통일 왕조가 세워진 BC 3200년경에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에서 정복된 BC 530년까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에 이제 나일강 유역에 형성된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배경으로 전개된 건축 양식이 이제 이집트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건축의 문화는 이제 종교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고대 이집트 지도인데, 고대 이집트가 되겠어요. 주로 이제 요 유역에 이제 피라미드라든가 이집트 문명이 이제 발달된, 여기 이제 아무래도 강 하류의 퇴적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쌓이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거죠. 명칭들은 여기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신을 이제 주축으로 국왕을 화신으로 신봉하고, 국가는 신전을 만들어서 태양신에게 이제 제사를 올리면서 이제 당시 구성원들을 이제 결합시키는 거고, 특히 사자에 대한 제사의식과 내세에 대한 신앙은
이집트 종교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내세, 즉 죽어서도 다시 산다는 그런 개념의 그 제사 의식 그런 것을 이제 같이 포함한 그런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태양신 이외의 신을 위한 많은 신전도 세워졌고, 신과의 동격인 국왕을 위한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분묘나 신전에 비하면 현세 생활을 위한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궁전이나 주택과 같은 것은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유적이 이제 없다는 거죠. 많이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내세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아주 거대한 쿠프왕의 그 피라미드라든가 그 아까 요 유역의 피라미드들이 이제 쭉 건설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 양식의 특성인데, 이제 건축 재료는 지중해에 면한 이제 나일강 하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집트 연안 강우량이 이제 20mm 내외로 건조하고 매우 건조하고 이제 목재가 귀했기 때문에 건조하니까 이제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 거죠. 건축 재료로서는 이제 자연히 흙과 돌에 의존하였고, 일찍부터 진흙과 갈대 이용, 그 다음에 햇볕에 말린 흙벽돌 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택을 짓거나 공공건축물을 이제 지어서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간 상류의 산악지대에서는 풍부한 석재를 얻어서 이 석재를 이용해서 이제 피라미드나 신전 이런 건설이 이제 가능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도 이제 그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죠. 구조는 흑벽돌이나 사암, 그 다음에 석회암, 화강암 이런 석재들을 이제 이용해서 조적식 구조로 벽체 상부는 이제 좁고 하부는 넓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재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하중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상부는 좁고, 그죠? 하부는 이제 넓게 해서 위에서 내려온 하중을 이제 받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적식 벽체의 자중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이고, 벽체에 안정감을 주고 아름답게 하는 건축적 표현이 하나의 기술로서 이제 발전시켰다. 이집트 건축의 이제 특징 중에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조 건축의 구조 형식으로는 이제 주로 가구식에서 이제 기둥과 보, 이렇게 기둥이 있고 보가 있는 형식인 미식 구조, 여기 이제 린텔, 기둥이 있고 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린텔 수록조, 기둥 칼럼이 있고 여기 이제 린텔이 되는 거죠. 린텔. 그래서 그 미식 구조를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벽체는 방향의 돌을 모르타르를 없이 이제 쌓아서 올렸다. 그리고 건축 형태는 이집트 건축은 이제 풍토적 특이성을 발휘해서 그 형태를 이제 표현을 했고, 간단한 구조에서 응대한 성과 이런 것을 이제 이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막이라는 무한 공간에 피라미드 같은 어떤 추상적인 예술적 그런 형태가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유대한 작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형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이지만 강렬한 직사광선에 의한 윤곽이 뚜렷해지고 시각적으로 이제 강렬하고 인상적인 형태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은 갈대와 진흙을 이용해서 평지붕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이제 강우량이 거의 없고 이제 그 사막 지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태양에 대한 적절한 구조로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세계 최초의 석조 주두를 개발시켰다는 점도 아무래도 이제 돈만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니까 뭐 석조의 주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요 그림은 이집트 신전의 미식 구조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둥이고 요게 이제 린텔이 되는 거죠. 린텔 기둥들이고 이런 구조를 이제 린텔 스트럭처 이렇게 린텔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둥 형식인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석조 가구식 기법이 발달해서 다양한 장식을 써서 독특한 형태의 석적 기둥을 사용했다. 그다음에 석조 건축에 사용된 기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하학적인 그런 기둥, 그다음에 식물 형상을 한 기둥, 그다음에 조각으로 한 기둥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먼저 기하학 기둥은 기둥 단면이 사각, 팔각, 16각 그런 형태를 갖는 그런 각주로서 주신에는 이제 골줄이 새겨진 장식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골줄이 뭐냐면 그 골판지 알죠? 골판지 같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골판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무 그 종이 골판지 그런 형태가 이제 플로팅된 골주 장식을 했다. 기둥도 마찬가지죠. 기둥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식물형 그런 기둥인데 로터스라는 말은 연꽃 모양, 그리고 파피루스, 그 다음에 파피루스 꽃 모양 그런 형태의 기둥, 그 다음에 종료 모양의 기둥, 주두가 종료 모양으로 된 그런 기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터스 기둥은 이제 가장 많이 쓰였다 그 당시에. 그리고 고왕국 시대부터 이제 최후까지 사용되었다. 주두는 연꽃의 봉오리 또는 이제 개화한 모습이고, 주시는 하나 또는 여러 개로 이제 묶어서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각 기둥이 있는데 주두를 이제 인물상 형태로 이제 조각하거나 주신을 인체 입상 형태로 조각해서 기둥으로 만들고, 실내로는 이제 핫도르 여신 기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시리아 그 신을만 표현한 기둥, 그런 게 이제 조각 기둥으로 있고, 후기에 나온 것으로 이제 신상을 기둥의 양옆이나 사면을 조각해서 형식을 취하는 형태가 조각 기둥이 되겠습니다. 즉 조각주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식물형주 파피루스, 식물의 이제 그 잎을 나타내는 형태의 파피루스 형태의 기둥이 되겠고, 요게 이제 조각주죠. 신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핫도르 여신상, 이제 신의 얼굴이라든가 형상을 기둥에 이렇게 표시한 거죠. 지금 기둥을 그냥 밋밋하게, 오늘날에는 뭐 사각형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사각 기둥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때 이집트 건축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분묘 건축입니다. 건축 개요는 현세는 이제 일시적인 주거이고, 사후에 분묘가 영원할 주거로 이제 믿었던 이집트. 그래서 이제 이집트 건축에서는 이 사후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독특한 종교관에 의한 분묘 건축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영원 불멸 사상, 육체 복귀 사상, 이런 게 이제
있고, 사체를 방부 처리한 후 미이라 상태로 분묘에 보관했다. 그래서 이런 분묘 건축 종류에는 이제 마스타바, 그다음에 피라미드, 암굴 분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아까 얘기한 그 쿠프왕의 이제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의 분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마스타파라든가 암굴 분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타파를 보면 이집트 왕조 초기에 그래서 왕족 귀족 분묘로 쓰였고, 요 분묘는 이제 벽돌로 쌓아서 지상에 건조한 입방체의 단순 계약체 형태로 된 그런 분묘가 되겠습니다. 제3 왕조 시대는 이제 석조로 벽돌에서 이제 석조로 이제 쌓는 거죠. 그래서 마스타파라는 뜻은 평탄한 탁상 그런 뜻이다 이거죠. 형식은 평면이 장방형이고 남북으로 이제 길게 되어져 있고, 외상은 경사 75도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는 의식 공양실, 뭐 사자 조상실, 사체 보관실, 이제 실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그 것을 이제 저장을 했고, 배치 구성은 이제 다양했다. 그래서 마스타파는 이제 단형 피라미드를 거쳐 각추형 피라미드 이렇게 발전하는 하나의 모체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단형 피라미드가 나중에는 이제 쭉쭉 올라가서 그죠? 이런 굉장히 큰 쿠프왕 피라미드처럼 큰 그런 각주형 피라미드가 됐다. 그리고 마스타파는 이제 제2, 3조, 3왕조 시에 많이 만들어졌고, 4왕조 시에 들어서는 이제 그 피라미드 형태로 분묘가 만들어졌다. 그런 건축이 이제 됐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마스타파는 왕족이나 귀족의 분묘로 이용되었고, 피라미드 주변에 마스타파는 왕족의 것으로 이제 만들었다. 요게 이제 그림이 마스타파의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타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수직 통로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묘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서양 건축을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양의 이제 문명 발달, 문명의 태동, 그리고 페르시아 건축이라든가 이집트 건축, 그다음에 고대의 그 서방 아시아 건축이라든가 선사 건축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적인 걸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내 건축에는 이제 어떻게 그 반영이 되고 또 활용이 됐는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크게 그 두드러진 부분이 이제 뭐 아까 그 코니스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더가 있었죠. 그 오더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그 이제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서양 건축에서 우리가 조금 본받고 문양이라든가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실내 인테리어, 실내 건축에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크게 많이 이제 두드러지지는 않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코니스 건축이라든가 그 오더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선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지구라트도 그 하나의 실내 건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은 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서양 건축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실내 건축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찾아서 찾는데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서양 건축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각자가 조금씩 요 부분을 인테리어 실내 건축에서 조금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좀 그 아이디어가 오는 것들은 각자가 좀 메모를 하고 나중에 실내 건축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체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 4대 문명하고 이제 건축 양식의 특성을 한번 준비해보자 과제물을 했었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고 또 피라미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